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뚜입니다. 제 오토바이를 보시면 제 할리 데이비슨 로우라이더에는 커다란 화면이 하나 달려 있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가 예전에 흑구야 바리가자 채널의 흑구한테 제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카퓨라이드라는 제품인데 저한테도 똑같이 협업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수락을 했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비용은 받지 않고 이 제품 카프라이드에서 나온 702 프로 TPMS까지 포함된 모델을 제품 협찬으로 협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리뷰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면서 굳이 하나 있는데 또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채널을 계속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해볼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서 이제 바이크 타고 리뷰를 할 거지만 동일한 제품이요. 제가 그거를 선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의 여름부터였으니까 5개월, 6개월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카퓨라이드 제품을 리뷰했던 리뷰어들보다 경험적인 측면에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사용하면서 이것저것 불편했던 점도 있고 사실 편하고 좋았던 게 더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제품 협찬해준 카퓨라이드 쪽에다가 말씀도 따로 드렸어요. 제가 장점만 말하는 리뷰 같으면 전 하지 않겠다. 대신 제가 느꼈던 경험적인 측면에서 오는 단점이나 뭐 장점 다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저는 요 협찬을 진행할 거다. 협업을 진행하겠다. 근데 그쪽에서도 오케이를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했을 때 장점이랑 단점 모두 다 말씀드릴 거고 이 제품이 한 48만원 정도 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딱 요 모델이 48만원 정도 합니다. 얘는 7인치 모델이고 7인치 말고도 이제 좀 더 작은 사이즈로 이제 네이키드나 알차에도 달만한 사이즈로 5인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 리뷰를 보시고 이 카퓨라이드 제품 안드로이드 오토를 구매하시려다가 제 리뷰를 보시고 괜찮다 생각이 드시면 제 채널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저한테도 이제 커미션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한번 제 영상 보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요거 그대로 구독자분께 드려도 된다고 제가 제품 협찬해준 쪽에다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기 구독자 이벤트로 딱 한 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께 제품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직접 작동해 보면서 제가 사용해 본 장기간 롱텀 사용기 겸 작동하는 모습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카프라이드 여기 약간 챙도 달려 있어가지고 햇빛 가리기 역할도 해주고 저는 이제 여기 라이저가 좀 있는 편이라 여기다가 거치해놨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기존에 쓰던 내비게이션 그 램 마운트라 그러죠. 램 마운트 볼 조인트로 돼 있는 거기 부분에다가 뒤에를 볼 조인트로 돼 있어요. 이거 바꿀 수도 있는데 저는 볼 조인트 타입이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볼 조인트를 그냥 여기다 연결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전원 공급은 배터리에다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USB 타입으로 해가지고 꽂아 쓰는 타입이 있는데 제 로우라이더는 이 앞쪽에 USB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 꽂아서 배터리를 공급하는 전원을 공급하는 타입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거 마스터 실린더나 뭐 여기 USB 따로 달려있는 분들은 또 여기다 달아가지고 쓰실 수 있고 출발 전에 시동 먼저 걸어봐야 되는데 겨울이라 또 이게 잘 걸리려나 모르겠네요. 전원을 키면 카프라이드가 켜집니다. 자동으로 끄면 자동으로 꺼져요. 제발 그렇지. 시동이 걸리면 자동으로 카프라이드가 켜집니다. 전원이 들어가니까. 배터리 타입이 아니에요. 핸드폰이랑 연결은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블루투스 그래서 검색하시면 다 페어링을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이랑 연결하는 다른 블루투스 기기들처럼 똑같이 연결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안드로이드 오토가 떴죠. 핸드폰도 일로 화면이 켜집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잠깐. 자, 기본 화면이 이거예요. 기본 화면에서 애플 카플레이도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고 이건 아이폰, 이건 안드로이드. 그래갖고 뭐 다른 설정 굳이 만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따로 만지진 않았고 딱 하나 설정해야 될 게 일단 카르도나 세나가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랑 핸드폰이랑 연결을 뭐 처음에 한 다음에 전화를 받으면 전화가 안 받아집니다. 하나 만져야 될 게 있는데 오디오 출력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BT 트랜스로 돼 있어요. 처음에 연결해 놓으시면. 근데 이거 하지 마시고 아이플레이나 오토라고 돼 있는 요 블루투스 모양 요거를 눌러 놓으시면 이제 전화를 받으시면 소리가 일로 나옵니다. 연결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BT 트랜스 여기 아래쪽에다 해 놓으시면은 전화를 받아도 소리가 일로 들어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요거 눌러 놓으시면 소리가 바로 블루투스로 나옵니다. 요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이거 받으시게 되면은 아니면 사시면 이걸 꼭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랑 지금 연결이 됐다는 표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눌러보면은 제 핸드폰에 있는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랑 내비가 뜹니다. 내비 눌러놓고 일단 친구네 집 갈 건데 이걸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키보드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찾는 게 편해요. 저는 근데 이미 아까 찍어놨으니까 친구네 가게에 찍어서 이렇게 안내 시작. 자, 이렇게 하면 안내가 시작됩니다. 한번 가보죠. 내비게이션은 저는 네이버 지도를 쓰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 티맵으로 해놓으시면은 티맵이 뜨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네이버 지도를 쓰니까 네이버 지도의 화면이 나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그 정전식, 일반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는 스마트폰처럼 정전식 터치가 아닙니다. 이게 감압식 터치라고, 옛날에 저희 이제 터치폰이라 그러죠.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터치폰들에 들어가 있는 그 감압식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힘을 주면서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정전식 식은 그냥 닫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그렇진 않고 살짝 누르듯이 옛날 감압식 터치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비 오는 날 핸드폰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면서 비가 이제 화면에 묻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빗방울 때문에 오터치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 다른 걸 누르고 싶은데 누르면 빗방울도 터치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 화면이 막 지랄이 나요. 막 난리가 납니다. 화면이 터치가, 이 빗물 때문에 터치가 난리가 나는데, 감압식 터치는 누르는 압력을 인식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이게 빗방울이 이 화면에 묻어 있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갖고 전 차라리 감압식이, 이런 내비게이션, 특히 이제 비를 맞을 수 있는 오토바이에 사용한 내비게이션은 감압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가 많이 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했었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702 프로의 장점이, 스마트폰을 보통 저희가 거치를 해놓으면 특히 할리들 진동이 심하죠. 그래가지고 핸드폰의 렌즈, 카메라, 손떨방이라든가 뭐 초점을 맞춰주는 그 렌즈가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메라를 저도 한 3번인가 수리했습니다. 옛날에 메인폰을 거치해놨다가. 그게 싫어서 이제 세컨폰, 지금 핸드폰을 바꾸면서 안 쓰는 폰을 해놨었는데, 단점이 뭐냐면 걔를 계속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귀찮아요. 그리고 그런 녀석들은 문제가 뭐냐면, 저희 테더링을 하면은 더 귀찮고, 데이터 테더링, 저는 그거는 좀 귀찮아가지고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유심을 하나 받아다가 내비게이션용 폰에다 넣어서 썼는데, 그것도 좀 귀찮더라고요. 일단 핸드폰을, 제 메인폰을 두고 하나 또 따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귀찮고, 가끔 충전하는 거 깜빡했다가 들고 나갔는데 배터리 없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못 쓴 적도 많이 있었어요. 좀 불편했었는데, 얘는 이렇게 달아놓고 배터리 없이 전원을 직접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배터리에 대한 걱정, 충전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얘는 그런 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핸드폰을 제가 여기다 거치를 안 하고 세컨폰을 쓰게 되면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잖아요. 전화가 왔을 때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 미안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전화를 받았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누구세요? 그러면 내 번호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좀 민망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 화면에 전화가 오면은 이름이 뜹니다. 여기서 터치를 눌러서 전화를 받으셔도 되고, 세나나 저희 블루투스 인터컴 장비 가지고 누르셔가지고 전화를 받아도 돼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로 음악 프로그램 실행시켜가지고 쓸 수 있고, 여기 밑에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분할이 됩니다. 이쪽은 내비, 이쪽은 음악 프로그램. 이거 내가 설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내비가 메인이다 보니까 내비 화면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누르면 이건 이제 메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오토에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내비 화면 돌아가려면 내비 모양을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내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다시 분할. 내비 화면 이렇게 켜놓고 가면 되고, 내비는 반응 속도도 괜찮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핸드폰 내비 쓰는 거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IP67 등급 방수가 된다고 하니까 비가 많이 와도, 비를 많이 맞아도, 물에 담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IP67이면 최고 방수방진 등급이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방수방진도 실제로도 뭐 정말 잘 됩니다, 방수. 그리고 이 밝기가 제가 스펙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 밝기 스펙이. 여름에도 엄청 해가 쨍한 날에도 화면이 안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일단 크잖아요. 크니까 눈에 잘 보이는데 밝기까지 밝아서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이 있어가지고 빛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가 줄였다가
여기다가 어두워지면 줄이고 밝아지면 다시 밝아지고. 그리고 이제 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 안드로이드 오토바이용으로 들어오는 회사가 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좀 대중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하는 회사가 치지고, 지금 요 카프라이드가 지금 후발주자로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 시지권 써보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카프라이드보다 더 비싸요. 이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 자체가 가격이 훨씬 비싸더라고요. 얘도 이제 AES가 된다고 하니까 그 해외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AES 1년 된다고 합니다. 크게 걱정도 없고, 사실 고장 날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없어요. 잘 작동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위치를 절묘하게 잘 잡아놨죠.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딱. 할리 같은 경우는 달 데가 많은데, 이제 알차나 네이키드 바이크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할리라든가 아니면은 어드벤처 바이크들은 이제 앞에다 바를 하나 달아서 거기다가 얘를 거치하셔도 될 겁니다. 이 모가지 이 볼 타입 마운트 말고도 기본적으로 하나가 들어 있어요. 마운트가. 그걸로 연결해서 다시면은 그 SP 커넥트 기본 마운트 같은 그런 느낌의 마운트가 들어 있어서 어떤 핸들이든 달 수 있도록 잘 돼 있습니다. 구성이. TPMS도 같이 들어 있는데 저는 TPMS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안 달았는데, TPMS 쓰시면은 이 카프라이드 자체에서 그 타이어 공기압까지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려는 제품에는 TPMS 공기압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시려면 그거 달아놓으시면 되고, 이제 장점은 그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핸드폰이 망가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뭐 귀찮은 게 좀 덜하다. 그리고 화면이 커서 좋다. 그리고 밝기가 되게 밝아서 낮에도 잘 보인다. 다양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는 어플들을 핸드폰을 안 꺼내고 작동이 가능하다. 방수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 게다가 AS까지. 이 정도가 얘의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이제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블루투스로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계속 받는 거다 보니까 핸드폰 자체 배터리가 가만히 둘 때보다는 좀 빨리 닳는 편이에요. 계속 사용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닳는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 또 한 가지를 꼽자면은 조금 켜질 때 느리다. 이제 첫 부팅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랑 핸드폰이 연결되고 이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이 켜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크게 불만스러운 부분은 없었고, 다른 리뷰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네이버 지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어딘가를 예를 들어 간다, 월만장을 간다. 근데 월만장 가기 전에 맥도날드 들렀다 가고 싶어서 경유지로 맥도날드를 찍었다. 근데 여기선 경유지 설정이 안 돼요. 이 화면에서는 경유지를 설정하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을 어쩔 수 없이 꺼내야 돼요. 핸드폰에서 경유지 설정해서 안내 시작을 누르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경유지 추가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써본 결과.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낸 거는, 경유지 안내를 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핸드폰에서 해라. 핸드폰에서 직접 경유지를 설정하셔서 안내 시작을 누르셔라. 그럼 여기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네이버 지도나 이런 걸로 안내를 시작을 해놓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시동을 거시면 얘가 켜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켜지면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점이 딱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가 한 번도 없었고, 너무 지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써보고 싶었어요, 사실. 왜냐면 제 자동차에도 안드로이드 오토가 없기 때문에 그 붙박이 내비게이션이 좀 제대로 된 게 갖고 싶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얘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핸드폰을 거의 미러링 수준으로 옮겨놓는 거다 보니까 사용하시기에 매우 편할 거예요. 저는 탈착을 안 해도 뭐 크게 손대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달아놓고 쓰는데, 이게 탈착되는 버전은 이 제품명 뒤에 BS라고 따로 붙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여기 버튼 눌러가지고 이 내비게이션 부분만 분리해서 집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만약에 보안상에 좀 걱정이 되시면은 BS 모델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버튼 있는 걸로. 그럼 얘만 빡 빼가지고 집으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 702 프로 모델은 분리는 안 된다. 뒤에 거치대 부분이랑 선이 일체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프라이드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줘가지고, 이거는 제가 협찬 받은 건 아니지만
모르지만 우리 흑구 덕분에 잘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 그 안드로이드 오토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거 보시고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정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진짜 간단하게 말씀만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요 카프라이드 제품 사용하면서 좀 솔직한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뭐 거짓말 쳐가면서까지 이렇게 막 제품 협찬받고 그러고 싶진 않아가지고 솔직하게 어떻다, 아니면은 뭐 이거 작동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구독자 이벤트 이게 무려 48만원에 육박하는 제품이니만큼 또 많이 참여들 부탁드리고요. 단 한 분만 추첨해서 드릴 거니까 이왕이면 공짜가 좋잖아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생기는데 싼 제품들은 방수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렴한 안드로이드 오토들은 비 맞았더니 망가졌다는 얘기도 있고, 전원 공급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진동 때문에 고장났다는 얘기도 제가 몇 개 찾아봤습니다. 얘는 그런 걱정은 없어요. 할리에 달아도 멀쩡한 거 보면은 진동에도 굉장히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구독자 참여 이벤트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나눠드릴 거니까 이런 것도 생기면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그 구독자 참여 방법은 제가 이제 영상 댓글이랑 내용 설명란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목적지로 삼았던 저희 친구네 가게에 다 와가지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딱 끄면 꺼질 거예요. 짠! 다음에 또 뵐게요. 지금까지 이리트 커플 민트였습니다.